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줄 세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가 보다. 좀 덜 아픈 자식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집안은 이건 이쁜 자식 덜 아픈 자식이 아니라 마치 어린 학생들이 한 학생을 딸을 시키듯이 하는 그런 짓을 하더군요. 형님네보다 못한 자식인 건 맞지만 그래도 돌려가면서 그렇게 흉볼 것까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주워온 자식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주워왔다라고 하기엔 다른 식구들과 너무 닮긴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성격이 있었죠. 시가의 모든 사람들의 성격은 다 화통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화통하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시끄러웠을 뿐이지만 서도요. 화통한 성격이고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일러줘서 깨우쳐주는 거라 했는데 저는 비난의 소리로밖에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입니다. 12년 동안 마치 신랑이 신분 상승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천천히 지금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 신혼집은 반지하였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만일 조금 더 비껴난 곳으로 집을 얻었다면 반지하가 아닌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예산에 맞추면 살짝 외곽으로 빠지면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정도는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반지하를 선택했었던 건 특별히 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저의 출퇴근 시간을 가장 고려했었고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았었던 우리만의 미래가 있었기에 효율을 따져 그 집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반지하라고 해서 살지 못할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빛도 들어오고 반반 지하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의 쿰쿰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건 환기를 하냐 안 하냐의 유무에 따라 있었고 곰팡이 같은 경우엔 이건 답이 없는 거이긴 한데 저는 벽지를 뜯어버리는 것을 선택하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사 나올 때 다시 복구를 해놓으면 되는 거였기에 벽지와 벽 사이에 있는 숨어있는 곰팡이를 놔두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박멸을 하자라는 발칙한 생각 때문에 그리했었죠. 시간 사람들 저희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곳에 일부러 기어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냐고 했고 차라리 좋은 집에 살면서 미래를 계획해도 되는 것인데 쓸데없이 고생을 한다 하더군요. 혹시 그런 곳에 살면 알아서 양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짓 하는 거냐고도 했고 뜯어진 벽지를 보면서 형님은 일부러 식구들 온다고 하니 이렇게 해놓은 거 보라고 자기들이 사서 고생하는 거면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한다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만일 저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면 저희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였는데 그들은 그저 저희가 쇼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네와 저희 나이 6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6살이면 큰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어른놀이 하면서 니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철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어른 눈엔 다 보여.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를 비웃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해서 지 형처럼 마누라한테 강한 어조로 말을 못하니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한다고 왜 네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동시에 남편을 나무랐었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우선 진학하기를 바랐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꿈이었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공부는 길이 아니다 라는 식구들의 말에 포기를 하고 말았고 언젠간 내가 돈을 벌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가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 중 단 한 명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라고 했고 안 될 것 뻔히 보이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고 돈까지 탕진하는 그런 바보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누가 공부를 하냐고. 결혼했으면 이제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헛바람 들어서 저런 꼴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혀를 차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설령 이게 헛된 꿈이라고 해도 가족은 응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남편을 보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는 남편을 응원하고 잘 될 수 있다. 믿음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형님은 서방님이 변호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라고까지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들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 없었는데 우리 힘으로 결혼했고 우리 힘으로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 흉을 보는 그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등록금 좀 대달라고 한다든지 지금 남편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당분간 양가에 지원 들어가야 할 때 우리는 못한다든지 하는 말이 나왔다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니까 흉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마냥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더 잘 될까봐, 혹시나 정말 해내어서 우리가 형님네보다 잘 살까봐 지금까지 식구들 중에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장남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형님네 위주로 돌아가게끔 했었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곤 했었는데 만약 직업적으로 남편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위치 아래로 떨어질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도 아프고요. 자신의 남편은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더 발전한 거리가 없는데 앞으로 타성에 젖어 이렇게 살다 우리는 끝이 나는 건데 저것들은 결혼하고 나서 포기할 건 포기를 하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네. 저거 정말 잘 되면 우리보다 잘 살게 되는 건데 그럼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못하게 해야지. 형보다 잘난 아우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못하게 말리고 비난하고 잘 안 되게끔 재 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추측이냐고요? 아니요. 형님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었던 거랍니다. 저렇게 거의 딸을 시키듯 돌아가면서 저희를 지글지글 조리며 먹고 있을 때도 저희는 귀 닫고 눈 감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저희 꼴이 우습다 생각이 들면 보지를 말라 했고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겠다 했어요. 더 말을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이라는 게 생기는 법이잖아요. 석사를 마치고 로스쿨 진학이 아닌 박사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바탕 우리를 조롱했었죠. 지글지글 조림을 했었다면 그땐 마치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저희 부부를 어지럽게 계속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네 주제에 무슨 변호사냐고. 서울권에 있는 로스쿨 못 가면 어차피 합격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박사를 한다고 하는 거냐고.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관두면 되지 주제에 무슨 또 박사를 하냐고. 또 헛돈 낭비하는 짓거리 한다고 했었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반지하 살면서 공부하면 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박사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이고 헛돈 낭비하는 겁니까? 그런 반응 나오길래 그냥 입 꾹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말을 해도 조롱만 돌아올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라는 말만 돌아오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 생각을 먹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말 나오지 않는 곳인데 가서 오래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항상 반대급부가 나타나게 되죠. 친정은 매 순간 응원이었습니다. 잘 돼도 못 돼도 어차피 내 딸 내 사위가 선택을 한 것이니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뭘 알겠냐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진정 잘 되길 빌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하면서 등록금에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금 시가에 신경을 쓰고 싶겠습니까? 뭐 하나 더 생겨도 우리 친정 부모님 챙겨주고 싶지. 없어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현재 한 법률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법니다. 박사까지 한 보람이 있긴 하더군요.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그리고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이 정도는 벌어야지 하는 그런 당연함이 묻어나오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탈출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잘합니다. 그런데 시가에선 또 그럽니다. 돈도 잘 벌면서 당신들한테 돌아오는 거 거의 없으니까 또 마누라 눈치 보면서 아들이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라고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공부시켜서 고생시킨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들이 당신들 돈 주고 싶어 하는데도 제 눈치 보여서 못 주는 거라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그리고 형님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잘 될 것 같아서 우리보다 잘 살면 안 되는데 그거 싫어서 비난했었던 거라고요. 결국엔 니들이 승자이니 부모님 좀 살펴달라고 꼬리를 내리는데 싫다고 했습니다. 딱 자식으로서 할 도리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동서, 네가 승자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100% 돌봐드려야 하는 시기 온 거 알지? 우리보다 잘 사는 동서네니까 돈도 좀 더 드려야 하는 게 맞고 부러워서 겁나서 그랬어. 우리보다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래 질투나서 그랬다. 그런데 결국엔 해내고 마네. 동서네가 이겼어. 그래도 다행이네. 노인네들 가뜩이나 돈 많이 필요할 텐데 서방님이 그리 능력이 좋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으셨네. 며느리 농사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서운해하시고 의심하셔. 혹시 친정이만 잘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거 서운해하실 연세야. 그러니 동서 조심해. 양가엔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야 탈이 생기질 않아. 좋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조롱하는 말들이 섞여져 있는 말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사실 저것도 조롱이면 조롱이겠죠. 형님의 말에 저는 그랬습니다. 니들이 이겼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저희는 한 번도 형님네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상대는 그런 생각조차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형님네를 이기기 위해 기를 쓰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자 노력했다 생각을 하셨냐고. 그건 아주 큰 모순이고 잘못된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자 했습니다. 저희가 양가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형님네와 저희와 똑같이 하자 했어요. 그게 공평한 것 같다고 했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형님.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만일 저희가 더 내면 형님네가 얼마나 더 속상해 하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돈 많이 필요한 때라 하지만 그분들 없이 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형님네와 똑같이 할 겁니다. 형님네가 1,000원을 내시면 저희도 1,000원을 낼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 잘합니다. 어머니 의심 맞아요.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한다고 형님이 미리 귀뜸해 주세요. 서운하다 하셔도 어쩔 수 없죠. 저희 마음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가 있는데 그걸 걷어들이라고 하실 자격은 없는 거잖아요. 양가에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더 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더 좋아해요. 어머님, 아버님보다. 신경 덜 쓰이는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마음이 그런데 그리고 형님 손에 장 지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장 지지면 아프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똑같이 해요. 똑같이. 시가엔 딱 자식 도리만 합니다. 더 하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정엔 아주 잘합니다. 형님의 말, 시부모님이 자식 농사는 잘 지으셨다는 그 말, 저희 친정 부모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실제로 딸 농사 잘 지으셨고 그리고 그 딸이 데리고 온 사위까지 아주 농사 잘 지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승자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조금만 품어주시지. 조금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생각 있겠지 하고 안아주시지. 이제 와서 더 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결코 더 하지 않는 저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